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입니다. 태국에서 온라인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태 미국 대사관이 최근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지 않으며 미 대사관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9월 26일 이전까지 비자를 갱신하거나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태국 프로축구팀의 한 외국인 선수가 C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일부 경기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태국이 외국인 여행객 개방을 위해 최대 27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특별 관광 비자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술에 관한 한 상당히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는 나라인데요. 앞으로는 태국에서 온라인으로 술을 주문할 수도 구매할 수도 없게 됩니다. 태국에서는 편의점, 마트 등 일반 상점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주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그리고 저녁 5시부터 자정까지만 술을 살 수 있고요. 불교 관련 축제일, 국왕 생일, 왕비 생일, 선거일 등 특정한 날에도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일반 오프라인 가게들과는 달리 시간을 가리지 않은 온라인상에서의 주류 판매는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온라인에서의 알코올 음료 판매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주류 판매 금지 결정에 대해 뿌라유 총리가 서명을 하여 지난 9월 8일 왕실 공보실의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는 법규는 향후 90일 이내에 발효됩니다. 온라인 주류 판매 금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조 어느 누구도 주류 판매 또는 주류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통해 주류를 전자적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적 방식의 주류 마케팅 또는 판매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행위,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곳 모두 금지됩니다. 제2조 해당 고시는 주류를 판매하는 상점, 음식점 등 주류를 전자판매 및 정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본 고시는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90일 이후 발효됩니다. 태국에서는 앞으로 그 어떤 온라인 경로에서도 주류 판매와 주문이 금지된다고 하니 태국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정부 운동에 미 대사관이 이를 돕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주태 미국 대사관은 이와 무관하며 시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반정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은 국민에 대한 위협 금지, 새로운 헌법 개정, 국회 예산을 요구하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에는 고교생들도 동참해서 두발과 복장의 자유화를 포함한 학생들에 대한 위협 중지, 교육개혁, 퇴보된 규칙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인 펭귄이라는 별명을 가진 22세 학생 파리 씨가 지난 2016년 주태 미국 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SNS상에 알려지고 화제가 되면서 이에 태국 언론들에서 미국 정부가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미 대사관은 지난 9월 10일 성명서를 통해 주태 미국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은 태국의 학생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부, 군대, 비즈니스 및 기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태국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이러한 만남은 어떠한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집회에 대한 자금이나 기타 지원을 일체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개인이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적 절차와 법치를 지지합니다. 미국은 태국의 친구로서 우리는 모든 측이 계속해서 상호 존중과 자제를 가지고 행동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태 미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본 영상의 게시글에 첨부하였습니다. 게시글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오는 9월 26일 이전까지 비자 갱신을 하거나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태국 이민국장 쏨퐁칭 두앙씨는 현재 태국 거주 외국인들은 마감일이 다가오면 출입국 사무소가 크게 혼잡할 수가 있고 몰려드는 신청인들로 인해 복잡할 수 있으니 이민국 사무소에 일찍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C19 유행으로 인해 오는 9월 26일까지 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들에 대한 면제,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연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태국 이민국장은 단기 및 장기 비자 소지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하며 9월 26일까지 비자가 갱신되면 27일부터는 갱신된 비자의 유효기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기 관광 비자 소지자, 사적 면제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 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9월 26일까지 출국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관광 비자 또는 무비자 체류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귀국행 항공편이 없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연장 신청 시에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비자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 경우 9월 27일부터는 오버스테이로 규정되어 벌금이 부과됩니다. 9월 26일 이후 비자 연장 및 태국 체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광고가 태국 여행 관련 커뮤니티, 교민 커뮤니티 등에 자주 게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비자 관련 사기일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달 게시한 영상에서 외국인 대상 비자 사기 관련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및 체류기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태국 이민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페이지 링크를 본 영상의 게시글에 첨부하였습니다. 태국 프로축구리그의 한 외국인 선수가 C19 양성 반응을 보여 예정된 경기들이 연기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는 부리람 유나이티드 소속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선수이며 나이는 29세, 팀에서 미드필더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경력이 있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에 예정된 태국 프로축구리그 시즌 재개에 앞서 실시된 C19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공중보건부는 지난 9월 8일과 10일 태국 프로축구 리그 1과 리그 2의 모든 선수들 그리고 구단 직원, 경기 진행 요원 및 심판진을 대상으로 총 1115건의 테스트를 실시하였고요. 그중 금요일에 해당 외국인 선수가 양성 반응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해당 선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감염된 해당 선수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축구 선수는 태국으로 떠나기 전인 지난 8월 11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국에 도착 후 지정 격리시설이었던 방콕의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호텔에서의 검역 기간 중 실시된 2건의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27일 부리람으로 떠나 팀에 합류하였으며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팀 동료들과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리람의 창 아레나 경기장에서 시즌 재개 전 치러진 친선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그의 일정은 보통 늦게 일어나서 3명의 다른 외국인 선수와 함께 점심을 먹고 팀과 함께 17시부터 18시 30분까지 훈련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동료 선수의 차로 이동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선수와 클럽팀은 지난 목요일인 9월 10일 타이 에어아시아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무르프라칸의 방포 지역에 소재한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의 수완나 차이 국장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해당 외국인 선수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최소 23명의 부리람 유나이티드 소속 선수와 21명의 직원들 그리고 다른 팀의 선수들 다수가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지역은 이미 오염 제거를 위해 폐쇄된 관련 인원들이 사용했던 훈련시설과 축구 경기장이며 누군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병원에 연락하여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또는 저위험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현재 격리 상태에 있으며 지역사회에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경계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솔라랑콘 대학 임상바이러스학과의 용뿌오라완 교수는 출국 전에는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바이러스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격리 기간인 14일 기간 동안 해당 선수가 무증상이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다면 보건당국이 그 출처를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프로축구의 리그 1과 리그 2의 시즌은 C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중단된 이후 이번 토요일인 9월 12일부터 재개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출신 미드필더 선수의 확진 소식은 예정된 경기 일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감염된 선수의 발생으로 인해 3개 경기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전에 부리람 유나이티드는 물론 시즌 재개 직전 부리람 유나이티드와 친선 경기를 했던 다른 팀들에 대한 경기들입니다. 이번 감염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연기된 경기는 타이리그 1에서 토요일에는 라차부리 미폴과 방콕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그리고 일요일에 거행될 예정이었던 부리람 유나이티드와 비지 바툼과의 경기, 타이리그 2에서는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콘깬 유나이티드와 시암 네이비 간의 경기입니다. 라차부리와 콘깬은 시즌이 재개되기 전 부리람 유나이티드와 친선 경기를 치룬 바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토요일에 C19 테스트를 다시 받게 됩니다. 태국이 장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을 위해 특별 관광 비자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태국 내각에 의해 특별 장기 관광 비자 방안이 다음 주 내각에 제출되어 논의될 예정인데요. 이 비자가 신설될 경우 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최대 9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당 관광 비자는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90일씩 최대 2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국한 날짜로부터 최대 270일까지 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비자피는 1인당 2,000바트이며 태국을 장기간 여행할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합합니다. 비자는 태국 내 체류 외국인이 아닌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이며 C19가 양호하게 통제되고 있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할 방침입니다. 비자 신청자는 호텔, 항공 등에 예약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C19 음성 확인서, 보험 및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치는 등 기존의 태국 입국이 허용된 그룹과 동일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태국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은 전세기를 이용해야 하며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전세기는 비행당 100명의 탑승객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태국에 입국해서 바로 C19 검사를 받게 되며 지정된 호텔에서 14일간의 격리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격리비용과 C19 검사비는 자가 부담입니다. 14일 격리기간 중에도 C19 테스트를 하게 되며 음성 판정과 함께 격리기간을 마치게 되면 자유롭게 태국의 어느 지역이든 여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비자 방안은 C19 상황관리센터에 의해 원칙적으로 승인되었으며 구체적인 비자 실행 방안에 대해 다음 주부터 논의가 될 것입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장 유타삭 씨는 이 프로그램은 푸켓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안전 규약을 따르고 지역민들로부터 대중의 동의를 받는 다른 지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프라유 차노차 총리는 해외에서 태국으로 귀국하는 태국인들과 동일한 절차로 14일간의 격리를 마치고 음성으로 판명되면 태국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푸켓 지역부터 시험 모델로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고자 하는 푸켓 모델 계획은 다른 지역들로부터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유타삭 관광청장은 올해 4분기까지 유럽 등의 시장에서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제한적 개방에 대비를 해야 하고 결과가 좋으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해외발 관광객이 금지될 경우 관광산업 분야에 400만 개 일자리 중 250만 개가 사라질 수 있으니 제한적이고 순차적으로라도 개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태국에서는 트래블 버블 협정을 통해 감염 위험이 낮은 나라로 분류된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이 2주간의 격리 없이 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C19의 국내 전파 등을 고려해 해당 계획은 무기한 보류되는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는 지난주 방콕 클럽의 한 DJ가 마약 혐의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직후 C19 확진 판정을 받아 100일 만에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이집트 공군 대표단이 라용을 방문 후 C19에 감염되는 등 새로운 감염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푸켓 지역을 시험 모델로 한 외국인 관광객을 개방하는 계획에 대해 푸켓뿐만 아니라 방콕과 파타야, 코사무이 등 다른 관광지에서도 하루빨리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 고사 직전인 관광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태국의 관광산업은 지난해 태국 전체 GDP의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태국 경제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별 관광 비자가 도입되면 최초에 들어와서 90일까지 태국에 머물 수 있게 되며 두 번의 연장을 통해 최대 270일까지 무려 9개월 가까이 태국에 체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박 5일에서 4박 5일,
길어야 일주일 정도의 단기 여행 비중이 높은 한국인 여행객들과는 달리 유럽, 러시아 등 서구권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 체류를 하며 여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올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유럽, 러시아 등지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14일간 의무적으로 지정된 호텔에서 검역을 해야 하고 전 세계를 통한 방문만 허용한다는 점에서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한 주간 태국 언론사들이 보도한 기사들 중 큰 이슈가 되는 5가지의 주요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